악플 테러를 하고 어쨌든 가중처벌은 이제 가능한 겁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나의 이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을 해라라는. 안녕하세요, 동법인 태신의 장훈 변호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배우신 이제 황정음 씨 아시죠? 황정음 씨가 이용돈이라는 분과 이제 결혼을 하셨다가 지금 이혼 소송 중이시라고 해요. 이혼 소송 중이라는 것은 아직 이혼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소송에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재산을 어떻게 나누니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신 거죠. 황정음 씨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남편의 외도 때문에 지금 뭐 이혼을 한다라는 식으로 여러 번 얘기를 하던 와중에 황정음 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일반인 사진을 게재를 하면서 마치 이분이 이제 그 자신의 남편과 그 외도를 저지른 그런 여성인 것처럼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오해였다라는 거죠. 그 일반인 여성이 자신의 SNS 계정에 이제 그런 게시글을 올렸다라고 해요. 어떤 거였냐면 방콕에 이제 뭐 1박으로 갔다 온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용돈 고마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정음 씨는 이용돈 자기 본인 남편이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그 여자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피해 여성은 황정음 남편 이용돈 씨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고, 그 게시글 상에 이 영돈이라는 분은 그 피해 여성분의 친구의 별명이었답니다. 전혀 엉뚱한 사람을 잘못 지목한 거죠. 그래서 황정음 씨가 정정하는 그 SNS 글을 올렸어요. 오해였다, 미안하다, 사과했다 이렇게 올렸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는 이건 제대로 된 사고가 아니다, 안발을 이렇게 했더니 황정음 씨가 굉장히 장문으로 정말 미안하다라는 게시글을 다시 한번 올렸다라는 그런 거고, 그 사이에 이미 일반인 그 여성분의 그 SNS 계정에는 또 많은 네티즌들이 막 악플 테러를 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해프닝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포인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 대응은 기본적으로 민사상의 대응과 형사상의 대응이 있는 거죠. 민사상의 대응은 손해배상 청구인 거죠. 고의가 아니거나 알겠지만 당신의 그런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큰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겪었다. 나의 이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을 해라라는 민사상 청구가 있을 것이고, 형사상으로는 자기가 뭐 이용돈 씨의 그런 그 외도한 여성도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지목을 해서 했으니 명예가 훼손되었다.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이런 게 가능하시겠죠? 네. 연예인이라고 해서 가중처벌을 받는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 뭔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을 한다거나 모욕을 한다거나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이런 사건들은 법원에서 최종적인 형량을 정할 때 이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퍼졌는지, 이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어느 정도로 피해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연예인이라서 가중처벌한다, 이거는 아니고, 가해자가 연예인이고 이 사건이 그만큼 일반 국민들한테 많이 퍼져서 피해 정도가 크다, 이 이유인 거죠. 네. 어쨌든 가중처벌은 이제 가능한 겁니다. 제가 서두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라고 보느냐, 그거는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많이 했던 얘기 같은데 대부분의 죄는 고의범이어야 되고, 이 명예훼손도 마찬가지로 고의범만 처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정음 씨는 오해하고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 자체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글쎄요. 제가 그 이혼 소송의 쟁점이 뭔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특별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올해 2월부터 이혼 소송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혼 소송 진행 후에, 그러니까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에 일어난 일이고요.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의 사정들은 유책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에 어느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든지 간에 저것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라고 평가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황정음 씨 이 행동이 이혼 소송에 특별히 유리하기든 불리하기든
작용될 여지는 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작용될 여지도 분명히 있어요. 이혼 소송의 쟁점이 제가 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황정음 씨의 남편 이용돈 씨가 혼인 파탄의 사유로서 황정음 씨의 우부증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혼인생활 파탄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그렇게 특별히 중요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는 보통은 모욕죄죠. 기분 나쁘게 말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욕한 그런 악플러들이겠죠. 이것도 조금은 좀 뭔가 그게 있다라고 봐요. 어쨌든 악플을 단 사람들도 황정음 씨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여성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고의범의 측면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형사상 처벌을 받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그런 거고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됩니다. 형사상으로는 고의적으로 뭔가를 저질렀을 때 이렇게 처벌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민사상은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이제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비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황정음 씨는 어쨌든 과실로 이 피해자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가한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상당히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셨어요. 엄한 사람 지목하셔가지고 너무 경솔하게 행동하신 거는 맞지 않습니까? 본인도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 같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피해자분의 정신적인 그런 고통에 대한 충분한 배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법적인 그런 공방이 벌어지기 전에 조속히 이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하시는 것, 그런 자세가 필요하시다라고 생각됩니다.